네, 리델 퓨즈가 아마 개통 쪽 부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EV차,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. 자료 중에 우리가 좀 알면은 도움될 만한 좀 더 뉴스라든가 어떤 이런 관련된 용어가 나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들고 와봤어요. 이 자료는 리델 퓨즈사의 전기차 충전 솔루션 관련된 뭐 내용인데 이 첫 페이지를 설명하려고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. 저도 이제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오는데 몰라서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. 전기차 충전 솔루션이 현재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. AC 레벨 1, AC 레벨 2, DC 패스트 차저,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차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. AC 레벨 1은 이 아래를 쭉 보시면 시간을 보시면 8시간에서 약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딱 눈치채셨겠죠? 이게 저속 충전기입니다. 저속 충전기. 그래서 전류가 10에서 16, 3A, 그러니까 삼상 전원에서는 32A까지 나오나 보네요. 이 정도가 저속 충전기고 가정에서 이렇게 포터블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포터블 사진이에요. 여기가 쓸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. 이게 뭐 용량이 작은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배터리를 오랫동안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속 충전을 가급적 안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배터리 전압을 충방전을 급격하게 해서 배터리 전압 변동이 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단거리만 왔다 갔다 해서 충전을 조금만 할 수 있는 조건, 충전을 조금 여러 번 하는 조건, 이게 훨씬 더 차량의 시스템하고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저속 충전기 시장이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그냥 밤새 충전해 놓으면 여하튼간에 내가 탈 만큼은 충전될 거니까. 그래서 이것도 나름 시장이 있는 제품이고요. AC 레벨 2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용량이 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거고 4시간에서 약 6시간 정도 쓰는 겁니다. 아마 요게 우리나라로 치면 40와트 뭐 50와트 100와트 와트래 40kW 뭐 60kW 100kW 뭐 좀 더 크게 잡으면은 한 200kW 정도 되는 제품들인 것 같고요. 4시간에서 5시간 전류는 12에서 80A까지 충전이 됩니다. 얘네들은 근데 문제가 이 충전기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. 내 집에 설치를 하거나 어딘가 공공장소나 전기충전소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반 소비자 시장을 바라보는 제품은 아닌 거죠. 어떤 면에서는 전기충전소 혹은 지금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충전소랑 카페랑 같이 있는 뭐 그런 이렇게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,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전기차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요식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융합된 형태의 어떤 사업 이런 데 좀 적합한 것 같아요. 그게 AC 레벨 2입니다. 근데 이 AC 레벨 1, 2는 뭐가 됐든 간에 그 자동차 안에 그 저기 OBC라고 하는 온보드 차저 내장형 차저가 탑재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용량 자체를 늘리는 거가 약간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아예 이렇게 OBC를 걷어내고 그러니까 차량 안에 탑재기 넣지 말고 탑재 장치는 다 외부에 빼고 자동차에는 그냥 고전압 고전류로 한 방에 충전하자. 그게 DC 패스트 차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밖에가 훨씬 크고요. 대신 30분 미만 400A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DC 패스트 차저가 이게 도입이 되고 있죠.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뭐 좀 전반적으로 설치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. 우선은 DC 패스트 차저도 돌려 말하면 일반 개인이 집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장비거든요. AC 레벨 2도 어렵죠. 집에 설치하기는. 그냥 집에서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
이렇게 요금 계산되는 AC 코드에 꽂아서 충전하는 거는 이 저속 충전 장치가 제일 좋고요.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수명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급하거나 출장 다니거나 빨리 충전을 해야 되거나 등등등의 어떤 상황에서는 AC 레벨 2라든가 DC 패스트 차저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제 있죠. 뭐 문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문제라면 뭐냐면 이렇게 DC 패스트 차저가 되면요, 이 전류가 크잖아요. 전류가 크면 케이블이 무거워요. 그래서 케이블을 사용자가 차까지 끌고 가서 꼽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차 잘못 꼽아가지고 접점 불량이 나면 충전기도 고장나지만 우선 차도 고장이 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대용량 가는 경우는 이렇게 로봇 팔 같은 걸로 와서 딱 꽂아주고 이런 걸 쓰는데 멋져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꽤 불편하죠. 가격도 높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전기 버스나 큰 전기 트럭 같은 것도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얘네들은 AC 레벨 1이나 AC 레벨 2를 쓸 수가 없어요. 워낙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DC 패스트 차저 쓰는 게 이득입니다. 근데 케이블이 무거워.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운전자가 와서 이 무거운 케이블을, 안 그래도 무거운데 더 무거운 거를 쓴다고 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야, 이거 케이블 꼽기 귀찮으니까 이게 버스는 공영 시설에 있고 뭐 트럭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공영 시설에 있지 않느냐, 바닥에서 전자파를 쏴서 충전하자. 그게 와이어리스 차저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와이어리스 차저는 그냥 도로나 이런 어떤 자동차 주차하는 공간에 계속 얘를 놔둬요. 그러면 차가 위에 와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는 거죠. 지금 현재 여기는 용량이 굉장히 작은데요. 이거 용량이 꽤 커요. 이거 막 무슨 70kW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. 개발되는 제품들은 굉장히 크고요. 아마 현대차, 우리나라에선 현대차도 가까운 시일에 이런 거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상용화하거나 제품 소개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, 분명히. 그래서 와이어리스 무선 충전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시장성이 있는 거죠. 저는 개인 차량에 사실 와이어리스 쓰는 거는 뭐 있으면 좋은데 선택을 하라면 저는 굳이 쓰진 않을 거예요. 이게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쉴드가 잘 되겠지만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버스나 트럭 아니면 대형 트럭, 좀 큰 차, 쉴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큰 차, 약간 이런 제품에 좀 적합하고요. 소형 차량이라든가 뭐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거 절대 안 되고요. 사람 타고 있으면 구워집니다, 전자파로. 그래서 그런 거 빼면은 또 장점,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그런 겁니다. 해서 이거 좀 알고 계시면은 이게 저속 충전, 좀 중속 충전하고 DC 고속 충전, 무선 충전이 또 이런 또 특장점들이 있구나, 이렇게 또 아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참고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